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장제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저도 연휴 토요일에 브리핑을 잠시 쉬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숏이 발생해서 그때 방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간 못 드렸던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버그란데 사태, 일주일 전에 드렸던 에버그란데 사태를 좀 더 복귀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썸네일에 작성을 해드린 알트코인의 한계를 해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포지션을 보유해야 하는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을 보자면 이 9월 15일에 에버그란데 사태를 설명드리면서 전체 투자 상품, 전 세계에 있는 투자 상품과 특히나 테더사의 위기성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몇 시간이 지나서 테더사 측에서는 에버그란데의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이 없음을 공식 고지하면서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재빠른 대처를 하였고, 또한 당시 미 증시는 큰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문제는 그로부터 4, 5일 뒤에 터진 상황입니다. 우리의 추석 기간과 동일하죠. 이게 참 유튜버로서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터지게 하려면 단기적인 장 상황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제격이고, 이렇게 며칠 뒤에 또는 한 주 뒤, 2주 뒤에 터질 문제는 시청자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코인 유튜버는 단기적인 장 상황인 그 주의 호재, 잘 나가고 있는 코인의 특성의 영상이 관심을 많이 받죠. 이건 저 역시도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매수 관련 니즈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 영상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헝다가 어쨌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석을 내놓는데 이미 사건은 일주 뒤 또는 몇 달 전에 벌어졌고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더사 측의 헝다 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의 CP 미보유, 기업어음 미보유 관련 트윗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본 가장 큰 문제는 이 백도어 파이낸싱입니다. 에버그란데 사태로부터 테더사로 제기되고 있는 백도어 파이낸싱의 의문점입니다. 헝다 그룹으로부터 테더사 측으로 들어간 백도어 파이낸싱의 문제점을 제시한 인물은 현재 에버그란데 사태를 총체적 부도위기로 다루고 있으며, 트윗을 보시면은 이 두 회사 간의 연결점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2달 전부터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테더사는 이를 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구체적인 CP, 자신들이 보유한 CP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백도어 파이낸싱을 알아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 허점이 존재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현재 언론은 어떤가요? 제가 트윗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석을 해드리는 동안 괜찮다, 문제없다, 이자 지급을 했다라고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사실상 문제점은 이자 지급도 아닌 총체적인 난국에 해당하는 부채입니다. 300조에 해당하는, 어쩌면 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절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숙제는 중국 정부가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중국 정부는 부채를 전부 탕감해주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는 결국 기업의 어음, CP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언론과는 다르게 전체 투자 상품에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지해드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이죠.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급한 불을 꺼 놓았지만, 이 유동성을 모두 소화한다면 시장의 불안성은 또다시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그렇듯이 우리 같은 개인들은 본격적인 회사의 부도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상에 해당 문제를 간간히 다뤄드릴 테니 그때만큼은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보시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다면 이 라스트 베어 스탠딩 트위터에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읽어주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란데의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장 상태를 다뤄드리겠습니다. 현재 알트장은 도미넌스상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도미넌스는 바닥권에서 기어가다시피 이 부분을 기어가고 있으며 이 상태라면 알트코인 차트는 우상향하거나 대알트코인 장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빔 형태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어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알트 매매, 특히나 잡코인 쪽 매매는 이 차트에서는 유효하나 제 포트폴리오 상에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쪽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알트코인을 매도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상하는 장은 이러한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단기적인 잡코인 장을 만들어 주다가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알트코인을 조정을 주고 비트코인을 상승을 주는 비트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비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를 이용해서 메이저나 준메이저장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4년 전 장인 17년도, 18년도에 피날레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을 수 없는 바닥에 나왔던 구간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뚫을 수 없던 바닥은 재차 반등을 해주면서 장을 휘젓고 그때마다 알트코인 폭락, 폭등 이렇게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차트가 지금의 차트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비슷하게 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맞게 신규 매수를 구성한다면 저는 무조건 비트를 채워 넣고 그 다음 반등에 비트를 알트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전 영상의 스탠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해당 차트를 보라,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장이 좀 느리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으로서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조정은 나스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은 전체 투자 상품의 장세에 합류를 해서 조정세를 같이 받았다는 말이며 비트코인이 미 증시의 상승분은 비교해 본다면 6월 그리고 6월은 횡보 이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 하락분은 귀신같이 따라가기에 나올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멈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의 조정도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이전에 조정 이 마이너스 12%의 조정을 보여준 것처럼 1차 조정 이후 반등 조정 그리고 지금의 2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조정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 2일에 이 조정 때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비트코인의 조정량이 얼마나 추가로 실현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0% 가까운 폭락을 보여준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조정량이 크게 안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꼬리부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꼬리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면 12%에 가까운 조정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비교를 해본다면 앞으로 회복되는 가격에 추가 매수를 채워준다라기보다는 이번 양봉 그리고 이전의 양봉은 여기고 이번 양봉을 기점으로 시가 근처까지 천천히 채워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놓쳤다거나 이 싼 가격의 개수를 못 채웠다라는 소리는 조정이 실현된다면 개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봉에 천천히 매수로 잘 채워주시고요. 근데 이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이 시가를 이탈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손절을 고려하시거나 그 반대되게 이 약세장에 사서 강세장에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일봉상으로 이 RSI를 본다면 이 약세장에서 매수를 채우셔도 저는 무난한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미넌스가 회복된 상태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매매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매매 방법이 지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하게 수익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존재를 했었던 이 하락분을 되돌림했던 움직임과 똑같이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618 구간의 지지는 실패를 했고 이제는 382 구간의 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되돌림하는 구역이 실패했으면 그리고 뚫려서 지지를 실패했고 못 올려 놓았으면은 이 밑에 구간을 보시라는 말인데 이 382 구간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이 밑에 구간을 체크하지 마시고 7월 20일부터 진행되었던 이 반등 장세가 사라졌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반등 장세를 잘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가 48K 구간이 이전의 49K처럼 작용할 수 있으니 한 차례 조심해야 하는 구간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카운팅을 하기보다는 피보나치상으로만 차트를 보는데 이번 장만큼은 정말 엘리어트 관점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잘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